자, 2019년도 1회 제2과목 것이죠. 전기기사 겁니다. 전력공학 같이 풀어보도록 합니다. 먼저 21번 문제, 송배전선로에서 도체 굵기는 같게 하고 도체 간의 간격을 크게 하게 되면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인덕턴스 수식은 L 값이 0.05 플러스 0.4605 로그 R분의 D 값이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도체 간의 간격, 등가성간거리죠. 이게 등가성간거리를 크게 하면은 당연히 인덕턴스도 증가하게 되죠. 그러므로 이 수식은 여기 인덕턴스 이 수식을 우리가 알고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등가성간거리가 R분의 D 값이 크면 인덕턴스는 증가하고 정전 용량은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정답이 커진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2번 문제입니다. 동일 전력을 동일 성간전압, 동일 역률로 동일 거리에 보낼 때 전선의 총 중량이 같으면, 중량이 같게 되면 삼상 3선식일 때와 단상 2선식일 때의 전력 손실 비를 구하라 그랬죠. 자, 전력 손실 비를 구하려고 하게 되면은 이 전력 손실 비는 전선 중량 등 나머지 것들이 전부 일정하게 가해져야 되고, 손실이라는 말의 의미가 손실 P의 L값은 I제곱, 3상이면 3I제곱 R로 되죠. 그래서 요 수식에다가 집어넣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단상 2선식일 때 하고 삼상 3선식일 때, 단상 2선식을 기준으로 삼상 3선식을 계산해 달라는 뜻이죠. 이걸 알기 위해서는 여기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수식, 이 수식에서 단상 2선식일 때 손실은 단상 2선식이 두 선이죠. 그 다음에 단상 2선식일 때 전류죠. 제곱이죠. 단상 2선식일 때 저항일 것이고요. 이걸 기준으로 세 가닥이죠. 삼상 3선식, 삼상 3선식일 때 전류요. 그 다음에 삼상 3선식일 때 저항값이죠. 요 비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손실이라는 게 3상인 경우 3i제곱 R 값이 되니까 단상은 2i제곱 R이죠. 그러면 요 값을 다시 쓰게 되면 2분의 3 곱하기 단상 2선식하고 삼상 3선식의 전류비의 제곱 곱하기 저항의 비, 단상 2선식하고 삼상 3선식의 저항의 비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여기 전류비하고 저항의 비를 알아야 되는데, 먼저 전류비를 구하는 방법이 동일 전력에서 구하죠. 그러면 전력을 써보면 될 거 아닙니까? 단상 2선식일 때 전력은 VI죠. 그 다음에 삼상 3선식일 때 전력은 루트 3 VI였고요. 여기 수식에서 전압이 같다고 그랬으므로 여기서 전류의 비를 구할 수가 있죠. 단상 2선식분의 삼상 3선식은, 자, 여기서 단상 2선식분의 삼상 3선식은 루트 3분의 1이 됨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값이 이제 루트 3분의 1의 제곱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저항의 비를 알면 되잖아요. 저항의 비는 중량이 동일하다는 조건에서 구하게 되는 겁니다. 중량이 동일하다는 말은 전선량, 단위 질량을 오메가라고 하게 되면 이 오메가하고 그 다음에 단위 질량은 같다고 봐야 되죠. 단위 질량. 단위 질량이란 말은 최적 질량으로서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말하죠. 이것은 같은 재료를 쓰기 때문에 같다고 보고 여기 안 적혀 있는 거죠. 그러면 단위 최적에다가 최적을 곱해주면 되잖아요. 단상 2선식일 때는 2, 단면적 곱하기 거리. 삼상 3선식일 때는 세 가닥이죠. 단면적 곱하기 거리죠. 거리는 같으니까 없애버리고 여기에서 저항의 비를 구하게 되는데, 저항값은 로 A분의 L이기 때문에 저항하고 단면적은 반비례가 되거든요. 반비례가 되기 때문에 저항의 비는 단상 2선식분의 삼상 3선식의 저항의 비는 단면적과 반비례하기 때문에 바꿔 쓰면 되죠. 단상 3선식일 때, 삼상 3선식일 때 단면적분의 단상 2선식일 때 단면적이다. 그러면 여기 수식에서 2선식이 2가 있으니까 여기다 쓰고요. 3선식이가 3이 있으니까 여기다 쓰면 되죠. 대각선 곱하기 같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2분의 3이 되죠. 그래서 이 값이 저항의 비가 2분의 3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손실비는
요렇게 되죠. 금방 썼던 거. 그럼 여기 2분의 3에 전류비, 그 다음에 저항입이 하면 되죠. 전류비, 자, 2분의 3에다가 전류비 루트 3분의 1, 그 다음에 저항입이 여기 2분의 3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전부 다 해주게 되면 제곱이니까 여기 3이 되어서 3이 하나가 약분되고 2는 4, 4분의 3이 정답이 되죠. 그래서 정답이 4분의 3이 되는데, 자, 지금 제가 풀이를 해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푸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이제 풀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풀다가 긴장된 상태에서 시험장에서 이렇게 풀기가 힘들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결과값을 암기하고 있어야 쉽게 풀이가 되죠. 그래서 지금 답이 4분의 3이지 않습니까? 결과값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서 손실비하고 중량이 같으면 1번은 손실이 같았을 때, 손실이 동일할 때 전선 중량비하고, 그 다음에 중량이 같았을 때 손실비하고, 손실이 동일할 때 중량비하고, 요 두 가지들은 단상 2선식을 기준으로 1이죠. 단상 3선식은 8분의 3이고요. 삼상 3선식은 4분의 3이죠. 금방 4분의 3 계산해 봤죠. 그 다음에 삼상 4선식은 3분의 1이죠. 그러므로 손실비하고 중량비는 1, 8분의 3, 4분의 3, 3분의 1 이렇게 암기하고 있어야 이런 유형의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평상시에 공부할 때는 이게 나오는 과정을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알아볼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 이제 문제를 풀 때에는 이렇게 이제 손실비하고 중량비는 1, 8분의 3, 4분의 3, 3분의 1 이렇게 암기해서 문제를 답을 찾는 것이 훨씬 빠르고 실수를 줄이게 되죠. 여기시 22번이었습니다. 다음 23번 문제. 배전반에 접속되어 운전 중인 계기용 변압기 및 변류기의 2차 측 회로를 점검을 할 때 조치사항으로 옳은 것. 자, 계기용 변성기를 점검할 때에는 CT 같은 경우는 2차 측의 전압이 낮게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CT 2차 측이 이렇게 이제 개방이 되게 되면 전압이 낮은 대신에, 전류가 작은 대신에 전압이 많이 걸리죠. 전압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CT는 2차 측의 전압으로 인한 개방이 되면 단락되기 때문에 단락시키면은 안 되죠. 그래서, 단락시키면 안 돼. CT만 단락시켜야 되죠. 자, 한번 읽어보게 되면, 변류기 2차 측을 개방하게 되면 부하 전류가 모두 여자 전류가 되어서 2차 측 권선에 고전압이 생기죠. 그렇게 되면은 2차 측 권선이 저렴이 파괴되고 변류기가 소선됩니다. 그래서 운전 중일 때에는 PT 말고 CT입니다. 계기용 변류기는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절대로 개방시켜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24번. 배전선로의 역률 개선에 따른 효과로 적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역률 개선의 효과, 역률 개선하게 되면 손실이 줄어들죠. 전압가가 줄어들죠. 설비 이용률 높아지죠. 여유가 생기니까요. 그 다음에 절연 비용이 절감된다. 역률하고 절연하고는 관계가 없겠군요. 그래서 역률하고 절연하고는 관계가 없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률 개선 효과하게 되면 손실 감소, 전압가 감소, 설비 여유가 증가한다, 또는 이용률이 높아진다, 또는 수용과 전기요금이 절약된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쉽죠. 정답은 4번입니다. 25번. 총낙차 300m, 사용유력 20세제곱미터/s인 수력발전소의 발전 출력은 몇 킬로와트인가? 단 여기서 수력발전소하고 효율이 각각 나와 있고요. 손실낙차가 총낙차의 6%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출력 C값은 9.8HQ로 하죠. 이때 여기 H값은 유효낙차이고, 그 다음에 여기 Q값은 사용유량인데, 이때 사용유량의 단위는 세제곱미터/s로 되어 있죠. 여기 유효낙차의 정의입니다. 이 유효낙차는 총낙차에서 당연히 손실낙차를 빼주면 되는데, 문제는 이 손실낙차가 얼마로 볼 거냐는 것이죠. 문제가 손실낙차가 주어지면은 그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만약에 안 주어지게 되면은 혹시 수로 손실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내부 손실이 있죠. 내부에 수도 손실이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문제는 여기를 뭐 수로 손실, 수로의 길이 곱하기 물매로 하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그냥 이쪽에 총 낙차의 6%만큼 손실 본다고 아예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총 낙차의 6%만큼 빼주면 된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보게 되면 9.8 곱했죠. 총 낙차의 1-0.06, 6%만큼 손실봤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300m에다가 손실 본 거 빼고, 그 다음에 사용유량, 그 다음에 여기 각각 효율 90%와 98%를 곱해주게 되면은 약 48,750kW 값이 나오게 되죠. 이것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9.8 HQ만 알고 계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수전단을 단락한 경우 송전단에서 본 임피던스가 330ohm입니다. 그 다음에 수전단을 개방했을 때 어드미턴스가 1.8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1.8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특성 임피던스 값은 얼마냐? 다 알다시피 특성 임피던스는 루트 y분의 z값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집어넣으면 되죠. 어드미턴스 1.8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임피던스 335ohm을 집어넣고 계산기를 누르게 되면 420ohm 값이 답이 되죠. 420ohm이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27번 문제. 다중접지 계통에 사용되는 제폐로 기능을 갖고 있는 일종의 차단기로서 과부하 또는 고장전류가 흐르면 순시 동작하고 일정 시간 후에는 자동적으로 재폐로 하는 계전기, 보호기는 어떤 것이냐. 일단 여기에서 고장전류가 흐르면 순시 동작이란 말이 있죠. 요 순시 동작. 순시 동작이라는 말은 즉시 작동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일정 시간 후에는 자동적으로 재투입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고장나면은 바로 열어주고 건전한 구간 일정 시간은 다시 재투입을 해야 되죠. 그렇게 사용되는 보호기기의 명칭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 설비들이 나와 있는데 제중 제가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죠. 리클로저라는 말은 선로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고장 전류를 검출해서 증전 시간 내에 고속 차단하고 자동적으로 재폐로 다시 투입하죠. 우리 문제가 지금 재폐로를 말하죠. 고장 구간을 자동으로 분리하거나 재송전하는 장치. 리클로저 말 그대로 고장 구간을 자동으로 끊고 자동으로 살린다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동 선로 구분 개폐기 섹셔널라이저군요. 고장 발생이 되면은 사고를 국부적으로 분리한다. 주로 선로 쪽을 국비하죠. 이것은 고장 검출을 하지만 고장을 끊을 수가 없어서 고장을 끊을 수 있는 후비 보호 장치인 리클로저라든지 차단기를 같이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SS라는 말은 자동 고장 구간 개폐기로서 이것은 수용과 구내의 사고가 수용과 구내에 사고 났을 때 보통 22.9kV 수용과 인입구에 설치해서 수용과 구내에 사고가 생기게 되면 그 사고가 계통으로 파급되는 걸 방지하고 수용과 설비 피해를 최소로 함으로써 그때 사용하는 개폐기로서 그냥 자기 혼자 쓰는 것보다는 변전소 쪽에 차단기나 또는 리클로저와 같은 여기서는 보통은 ASS는 변전소의 쪽에 있는 차단기나 선로 쪽에 있는 리클로저와 같이 협조해서 고장 구간을 보통 구분하도록 되어 있는 설비죠. 그럼 지금 우리 문제는 리클로저가 가장 해당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여기 선로 퓨즈라 그런 것은 보통 파워 퓨즈를 말하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읽어보시고 리클로저를 쓰시면 되겠다. 다음 28번입니다. 송전선 중간에 전원이 없었을 경우 송전단 전압을 ES는 AER 플러스 BIR이 됩니다. 그러면 수전단 전압 2의 R식으로 요중에 옳은 것은 어디에 있냐고 그랬습니다. ISIR은 송전단하고 수전단 전압이죠. 원래 여기에 관련된 수식은 이렇게 되죠. 지금 송전단 전압 ES와 수전단
송전단 전류 IS의 값은 자, 중간에 전원이 없으니까 그대로 전달되죠. A, B, C, D로 전달하여 수전단에 도달합니다. ER, IR 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수식이죠. 자, 여기에서 송전단 전압이나 송전단 전류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수전단 전압이나 수전단 전류로 지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수전단을 구하게 되면 E의 R값하고 I의 R값을 구하게 되면 여기로 넘어가면 되죠. 그래서 A, B, C, D 값이 역행렬로 하시고 넘어가면 되고 여기에 ES에 IS를 해주시면 되죠. 이때 여기 값을 계산한 수식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수식이죠. 여기 값은 아시면 자 AD 값은 위치가 바뀌죠. 그리고 BC 값은 마이너스 값이 붙게 되죠. 그리고 여기가 ES, IS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E의 R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D, ES 값에 D, ES 값에 그 다음에 이쪽 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B 값에 IS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I, R 값은 C 여기하고 이쪽 곱해야 되죠. 마이너스 C, ES 값 더하기 여기 곱해야 되죠. A, IS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문제의 정답은 수전단 전압을 물어봤으니까 D, ES, 마이너스 B, IS인 정답이 3번으로 답이 되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29번 비접지 삼상 송배전 계통에서 일선 지락사고 시 고장 전류를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정전 용량이 종류가 3개죠. 선간 정전 용량, 대지 정전 용량, 작용 정전 용량.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선간 정전 용량은 정전 유도전압 계산할 때 활용이 되고요. 특히 단상이나 삼상 정전 유도전압 계산할 때 계산하죠. 대지 정전 용량은 지락사고 났을 때 지락전류, 특히 비접지 계통에서 지락전류 구할 때 I의 지액값은 J 오메가 3CS의 2의 값 이렇게 구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CS가 바로 대지 정전 용량이죠. 대지 정전 용량은 바로 지락전류 계산값에 사용합니다. 작용 정전 용량은 보통 일선당 작용 정전 용량을 말하게 되는데 이 일상당 또는 일선당 작용 정전 용량은 정상 운전 중일 때 선로의 충전 전류를 계산할 때 사용을 하게 되죠. 이때 그러니까 여기는 충전 전류 IC의 값은 J 오메가 자 삼상의 경우 CS 플러스 3CM하고 2가 들어가죠. 여기가 바로 삼상일 때 일선당 작용 정전 용량 아닙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바로 이제 작용 정전 용량. 그래서 이제 울 때 선간 정전 용량은 정전 유도전압 계산한다. 대지 정전 용량은 정전 그다음에 지락 사고 났을 때 지락 전류를 계산한다. 작용 정전 용량은 정상 운전 중일 때에 충전 전류를 구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